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반한 복도파입니다. 41개 기업 줄도산,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삭풍을 정면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파노라마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폐업 볼륨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광활할 정도로 쭉 나열이 되다 보니 이러다 자칫 한국 건설 경기 자체가 완전히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물론 부실 기업이 자체적인 생태계 조종에 의해서 적자 생존이 되는 거 당연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쓰러지는 건 부도 자체가 그냥 시장의 퇴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개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이게 폐업 수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셧다운이 됐다는 건데 이렇게 볼륨이 클 줄 몰랐던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가 증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온 거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내홍을 겪고 있는 거고, 일단 건설사가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금이 돌지 않게 되고 이와 맞물려 있는 부동산 PF 대출, 그냥 그렇게 빌린 돈을 다 공중분해하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금융권이 이런 건설 사업에 물려있는 자금들이 그냥 썩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연말을 지나서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 사업 자금이 제대로 회수가 될지, 이번 41개 기업이 폐업 신고를 한 분위기로 봐선 정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거의 핵폭탄급이 될 정도로 그 부실의 덩치는 거의 진격의 거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당연한 이유죠. 일단 미분양 문제가 가장 큰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오픈해도 이걸 받아갈 사람이 없어. 아무리 시행사 동원해서 뺑뺑이를 돌려도 무조건 물어갔던 예전의 수요는 차치를 감춘 지 오래. 그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악화일로를 겪는 건데, 그 기저에는 한국 경제 자체가 상당한 침체기로 가는 와중에 건설 경기가 동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따로 뚝 떼어서 건설 경기만 좋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부동산 집값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오를 거라는 오판은 예전에야 그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괜찮아서 단기적인 부동산 하락세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일단 전체 산업 구조에서 제대로 돌아가야 할 이 생산성이라는 대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경기 지표가 갈수록 악화돼도 가장 중요한 경제의 성장판, 성장률이 1% 초반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 집값이 이런 악조건을 뛰어넘어서 오를 수 있겠습니까?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퍼즐을 구석에서만 맞추려고 하면 뭐해? 지금 센터에선 이미 그렇게 맞춰 나갈 수 있는 선순환적인 경제 지표라는 퍼즐이 다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 부도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40% 수준, 세계 2위, 은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근데 아직도 구석진 후미에서 스스로의 집값 허상에 사로잡혀서 완벽한 반등과 상승에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다 해서 집값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오판은 정말 스스로에게 위험한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각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몸은 어디가 불편하면 몸이 알아서 불편한 신호를 보내. 이걸 통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아픈 상황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데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여전히 여기저기 자금 끌어모아서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우통 벗어 던지고 질주를 하고 있는데 아서라 말아라, 그러다 골로 간다. 내년 2024년이 악몽이 펼쳐질 수도 있을 정도로 집값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주택을 공급해서 수익률을 챙겨야 하는 건설업체까지, 아니 이 사람들이 부동산 기초석 아닙니까? 여기부터 고름이 터져서 지금 그걸 잘라내네 만에 대수술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데, 당장 미분양 사태가 지방에서 엄청난 파장으로 번지고 있는데, 아니 지방까지 말할 것도 없어.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계약률 실질적으로 후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머드급 덩치를 내세워도 장사가 잘 안 돼.
서울도 분양해서 된소리를 맡고 있는 형편이고 겨우 무순위 선착순으로 돌려서 털어내려 하는데 지방은 뭐 이런 후반 작업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입주율마저도 지방 같은 경우는 68%에 그치는 아주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건 입주가 제대로 마침표를 찍어야 잔금이 들어오잖아. 근데 입주를 포기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을 통해서 잔금까지 무사히 회전할 수 있어야 건설사 입장에선 그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60% 수준으로 입주율이 뚝 떨어질 정도로 옥수수 털리듯이 입주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게 되면 이건 애초에 계약률로 완판을 찍었다 해서 안심할 건 아니란 얘기죠. 나중에 잔금 치르지 못하게 돼서 완주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건데 이거 뭐 당첨자들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와 연동된 건설사가 엄청난 자금 위기를 막판 가서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지방 아파트가 이런 사정이라는 얘기고요. 결국 기본적으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아무리 아파트 당첨돼서 입주하고 싶어도 마지막 잔금에서 그냥 렉이 딱 걸려서 그 허들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업황이 최악이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신축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물량만 5만 9천 가구에 이른다는 얘기죠. 특히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건 준공 이후에 미분양이 1.3% 정도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금이 제대로 돌겠냐고. 정말 돈이 돌아야 하는데 머리가 돌 지경이니 부동산 PF 단계로 넘어가야 고금리를 피해갈 수 있는 자금 해소가 가능한데 브릿지론 이자 20% 물면서 그냥 그렇게 버티는 건설사가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건설 경기 파산으로 비롯되는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9.16 대책에서 건설사 유동성을 완화시켜준다는 취지에서 부동산 PF 연장 완화 확대라는 정책이 나왔었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이걸 체감하지 못하죠. 아니 정책이 뭐 언제 피부에 와닿을 만큼 뭐 그렇게 다이렉트로 뭔가 드라이브 걸고 고장난 것 고쳐줄 만한 디테일이 살아있었습니까? 그만큼 지표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나사를 꽂아야 할지 아니면 풀어야 할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 도면만 보고 하는 수리는 현장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부동산 PF 위기에 몰려있는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워낙 현실적인 거리감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PF 규모가 거의 134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접근으로도 해법이 없는 액수죠. 심지어 개발을 위해 낙찰받은 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이걸 포기한다는 건 그냥 뭐 사업을 접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노량진 1구역, 노량진 뉴타운에서 가장 큰 3,000세대 가까운 재개발 구역이죠. 근데 최근에 삼성물산, GS건설이 그냥 단가 안 맞는다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마진이 안 맞는다는 건데 평당 공사비가 서로 간에 매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냥 레미안 그리고 자이 아파트가 제발로 걸어 나간 겁니다. 여의도 공작 아파트 역시도 대형 건설사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DLENC, 호반건설 등등 조합 측이 제시한 공사비 다 시켜버렸죠. 주거용 건물 건설 공사비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분양가는 미친 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거다. 아니 지금 서울 비강남권에서도 국평 15억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 가격이 더 오른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근데 공사비 지수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정비사업단지에서 내놓은 평당 가격이 퇴짜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뭐 아비규환 상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 수도권 민간 분양 아파트 분양가 더 이상 받아줘선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 바로 수분양자들이. 내년 4%짜리 청년 청약 통장 그리고 신생아 대출 풀린다고 무작정 풀로 자금을 땡겨놓자고 소방호수 되고 있으면 정말 119 오게 되는 일 발생합니다. 이렇게 분양가는 천장을 뚫을 정도로 하이킥을 날리지만 실제 서울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KB에서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KB 시세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지표라 떡락이라는 시그널을 되게 싫어하거든. 자기들도 자산운용사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요새 나오는 지표들 보면 그냥 초토화로 가는 디딤돌을 하나둘 놓는 것 같죠. 공식 지표는 늘 현장보다 절반 정도는 충격이 완화되어 있는 숫자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집값 추이는 집값 불패라 불리던 강남까지 직격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다시 집값이 반등할 거란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 하는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끝까지 안 내리려고
매물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자 서울 거래량 보세요. 거의 하루에 100건도 안 되는 몇십 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꽉 묶여 있는데 매물 숫자는 8만을 넘어가지 못하고 붙들려 있죠. 그만큼 일단 연말까지 버텨보겠다는 심리적인 저항이고 내년 신생아 대출과 맞물리면서 집값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내년에 움직일지를 살피겠다는 일종의 작전상 후퇴라는 건데 이게 오판인 게 뭐냐면 어차피 미국 기준금리는 내년 말까지 고금리 상태로 지속이 될 거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인하되는 듯 하더니만 이젠 코픽스 금리가 올라서면서 다시 주담대 변동금리가 올라서고 있죠. 금리 내렸네, 앞으로 쭉쭉 내려가겠네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대출에 손을 댔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상생금융이라고 실드를 치고 나오는 금융권의 스탠스는 지극히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어라는 얘기고요. 미국 국채 지금 연말과 내년을 지나면서 5% 뚫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4% 이하로 내려갔다고 막 우습게 보고 있는데 미국은 만성 적자 국가입니다. 경제는 좋은 편인데 나가는 돈이 많아. 그래서 국채를 줄이겠다 했지만 아니 국채에서 그동안 쏠쏠했는데 그걸 쉽게 포기한다고?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 지금 은행 대출 금리 인하는 그냥 귓구멍을 막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칫 손을 댔다가는 고금리에 치일 수 있는 위험 아주 높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심지어 분양한다고 했다가 공사를 접은 곳들도 나오는 마당에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주 1구역 아닙니까? 조합 문제로 인해서 여기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1,800억 정도의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당연히 공사는 전면적으로 내년 1월부로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정비사업 구역 자체도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주택사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주담대에 손을 대? 17조 원가량 증가, 1,049조 원 규모인데 은행 대출 금리 인하는 초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자칫 발 잘못 담궜다가는 그냥 맷돌 인생 되는 겁니다. 갈아 넣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추이가 어느 선까지 떨어질지를 잘 살피셔야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거라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체감이 되기 위해선 한 달 정도, 다음 달에는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체감이 될 겁니다. 분양에서 물먹었던 신축 단지들 마이너스 P도 던지고 있잖아요.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구로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벌써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마이너스 P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송파더 플래티넘 송파구에서 위치한 아파트인데도 분양가 14억에서 매물로 나온 가격이 13억 2천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도 심각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기 외곽권에서만 나오던 마피가 1차 하락 시기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서울에서 분양이 시원치 않았던 곳에서부터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건 바로 집값이 다음 달 1월로 가면서 상당히 임팩트 있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상황 잘 살피시고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부동산 집값이 불안하다는 건 바로 건설 경기, 그 뿌리가 되는 수익 창출의 본자들이 흔들린다는 건데 부동산 PF가 터져버리게 되면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집값 붕괴 그리고 이걸 넘어서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다시 재편될 수 있는 리셋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마피가 나는 상황이고 금리가 반짝 올라간다고 긍정 시그널로 보지만 미국 국채 지금 훅 떨어져 있지만 내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절대 단기적인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